혹시 그러면 그 바로 감이 안 와서 그런데 뭐 견적서 사례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시제품 개발 견적서 실제 그 개발자들이 견적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디자인 견적인데 디자인 견적을 보시면 그 디자인 인건비, 제작 감리비,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이. 그래서 디자인 자료 수집,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서치, 아이디어 창작비, 수정 및 도면 비용에서 다 인건비죠. 책임 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이런 식의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에서 견적이 나오는 구성입니다. 그다음에 제작 감리비, 이제 프로토타입의 모급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진행할 때 감리를 이제 봐준다 이런 거고요. 생산 과정에서도 그래픽이라든가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감리하신다는 거죠. 기타 경비는 이제 회사에 대한 아까 말한 재비용들입니다. 일반 관리비, 회의비, 디자인, 뭐 소모품비 등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한 1,60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품이었냐면 간단한 그 IoT 제품 디자인이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디자인한 회사한테 의뢰를 했더니 1,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자인 비용이 1,600만 원이면 우리 예비 창업 패키지 최대 개발비를 쓸 수 있는 게 3,000만 원인데 디자인비로 반을 쓰자는 거냐. 이렇게 옵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압축적으로 프리랜서처럼 한 분이 하시면은 또 비용을 많이 또 절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까 말한 다양한 어떤 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된다는 거, 이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 뭐 몇 개월 정도 작업하신 걸까요? 이게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예. 보시면 사람이 인원이 2명이 이제 연구원 1명, 그다음에 연구원 1명, 2명이 투입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건비로 하면은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3개월.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 고급 그 디자이너가 3개월 일하는데 1,000만 원? 예. 2명이 비싸진 않는데 감리비.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계속 3개월 뒤에도 몇 달 동안 계속 이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거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재비용 관리부터 해서 그게 한 350만 원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만약에 근데 이게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은 기타 경비가 뭐 거의 없거나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제작 감리비도 좀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디자인 인건비도 1명이니까 이분이 뭐 3개월 동안 이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눠자거나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 비용 항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견적 항목을 알고 하면 좋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구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구 설계도 보면은 디자인에서 이제 그 넘어오면 디자인 도안이 이거를 가지고 작동 원리 파악하고 뭐 전체적인 구조도 검토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쭉 들어가는 겁니다. 하드웨어 뭐 그다음에 펌웨어 하드웨어 쪽하고도 어떻게 이걸 할까, 이걸 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감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작 이제 문서 작성들 해야 돼. 도면들 작성을 하고 이것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금형 제작할 때 금형 만들면 이거에 대한 감리하고 일정 관리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쭉 비용을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에는 금형 제작 관련된 비용을 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를테면 이제 기구 설계 비용 같은 경우에 이게 복잡도에 따라서 이 제품의 복잡도에 따라서 견적이 좀 달라져요. 어차피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복잡도의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감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복잡도에 좀 달라집니다. 감리가 오래 걸릴 것 같다.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좀 비싸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기구 설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볼게요. 하드웨어 보면은 하드웨어는 좀 이제 구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건비에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 인건비들이 이제 이렇게 기간하고 뭐 참여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뭐 초급 기술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QA 및 테스트라는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늘 그 검증해 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발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경비에서도 보면은 재료비, 사실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보시면
재료비 비중과 인건비 비중에 직접 비교해 보시면 직접 인건비가 뭐 1억 한 200만 원 들어간다면 직접 경비, 재료비나 뭐 이런 것들은 300만 원?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에서 IT 쪽 제품 개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다, 직접 비용은.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일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 들어가? 도대체 뭐 하드웨어 개발하는데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로 해서 간단하게 하드웨어 될 것 같다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맞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새로운 어떤 컨셉의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조금 아마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제품을 이제 우리가 견적을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까지 다 우리가 어떤 항목들이 견적 항목이 들어가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제품 이제 우리가 개발 견적을 요청할 때 개발업체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어떤 서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발 기획서, 경쟁제품 조사 분석 자료, 뭐 상세 제품 사양,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준비들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견적을 내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아니면 견적 내는 거를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견적 내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소모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너랑 대화를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 기획서를 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적는 거. 그 다음에 왜냐하면 경쟁 제품 조사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디자인이나 기구석이나 하드웨어 모두가 다 필요해요. 대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막연한 어떤 그 꿈속에 구름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한 속에서 아이디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쟁업들 또는 비슷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이거 견적 어느 정도 뭐 예산이 확보되냐 물어보면 뭐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 안 돼. 왜냐하면 개발 회사나 견적 내는 회사들도 자기가 견적을 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자기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나한테 내가 선정될 거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제안서 쓰고 견적서도 하고 하는데 마찬가지 개발회사 입장에서도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냥 간만 보러 간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해서 갈수록 좀 더 아주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에서 이제 견적을 우리가 이제 잘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 사항이나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 좋은 견적을 받으려면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먼저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개발 제품에 대한 정의와 목표 설정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 계획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이게 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발의 목표도 분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진짜 개발자와 개발 의뢰를 하게 될 경우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대로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각자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각자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기획서 이게 잘 작성이 돼요. 아까 했던 제품 개발 기획서는 상품 기획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렇게 지금 항목 시장 조사, 니즈, 마케팅 계획, 컨셉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작성이 되면 그 문서를 보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디자이너께서 기구 설계자, 하드웨어 펌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이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하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잘 정확하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대충 몇 마디를 해서 잘 만들어 주겠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애플
이어팟이 기대했겠지만 나오는 건 중국 짝퉁 이어폰이 나온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봤던 사례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개발 기획서, 아까 상품 개발 기획서라든가 이 기획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문서로 잘 정리돼야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을 때는 아 하다가 며칠 지나면 그게 뭐였지. 왜냐하면 자기한테 하는 일이 이를테면 이제 지금 우리 스타트업이 한 그 개발회사에 상담을 갔다면 그 개발회사는 여러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또 그 사람이 했나 저 사람이 얘기했나 왔다 갔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서로 가장 잘 정리하는 게 좋다. 까먹지 않게. 그래서 개발자가 알아들었던 방식으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개발자 용어로 정리돼야 되고 개발자한테 물어보면서 이 말이 이 말이냐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한 군데다가 전부 다 이임해서 다 개발을 시킬 거냐. 근데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 개발 회사는 앱 개발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하드웨어 개발은 하드웨어 열심히, 펌웨어는 펌웨어 개발, 디자이너, 기구설은 기구설 다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회사에 뭉쳐 있으면 그 한 회사 전체 운영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다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운영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부에 어떤 핵심은 뭔가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내부 핵심 개발자 하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기술은 우리가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외부를 할 때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이런 개발 전략이 좀 여러분들 내부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이 좀 있어요.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개발이 진행되면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적절한 예산이라면 여러분들은 좀 비싸다 생각하겠지만 그 개발을 해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라고 해야 그 개발 회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사기당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면 개발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깎으면 깎는 대로 다 깎아줘. 그리고 급하니까 성금을 받아. 그리고 조금 개발하는 척해. 그러다 그 회사가 아이고 우리가 사정이 직원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배째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개발비 여러 가지 비중 중에 회사의 이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들을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좋은 품질 좋은 시제품이 제작돼요. 그 다음에 돈이 제때 지급 안 되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늘어져요. 계속. 그리고 지급률은 뭐 50대 50이 있고 40대 30대 30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건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이 그 결제 부분이 불투명할수록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어떻든 이 개발이라는 건 이제 견적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그 돈을 지급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갑이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지금은 수평적 관계, 거래 관계도 수평적 관계고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얼마나 그 개발업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뽑아낼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무시할수록 그 업체들은 아니, 나는 이것만 하고 더 이상 예약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면 그런 스타트업들하고 하면서 힘들었던 사례들이 많아요. 아무튼 뭐 말이 엇나갔지만 이렇게 좋은 견적을 받으려면은 개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개발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문서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핵심 하나는 내가 쥐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견적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지금부터는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